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댓글이 몇 개 있는데 댓글 또 오늘도 소개를 해볼까요? 네, 행복한 인린님의 사연입니다. 요새 책걸상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늘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주연님도 남겨주셨는데요. 책걸상 처음부터 쭉 들었던 애청자인데요. 댓글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특히 정혜윤 PD님과 함께한 에피소드를 통해 진정한 나다움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나의 일요일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요일은 어떤 모습일지 진정성 있게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마음의 울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JYP님, YG님, 정혜원 PD님, 제작자분들 정말 감사해요. 정혜원 PD한테 제가 문자 보냈거든요. 댓글 한번 읽어보라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김재하님, 나이사 듣다가 온 팬입니다. YG님, JYP님 책걸상에서도 여전히 티격태격거리시는 게 너무 재밌네요. 크크크.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손에서 놓은 지 꽤 됐었는데 책걸상 들으면서 다시 책을 읽어보자는 의욕도 생기고 덕분에 지식과 교양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YG와 JYP가 계속 티격태격거리는데 티격태격 계속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또 JYP가 성격이 있죠. 좋아서 무슨 JYP가 성격이 좋아서 YG가 계속 선배를 막 이렇게 갈구는데 잘 받아주는 뭐 그런 거죠. 네. 아니 제가 저번에 여름휴가 특집인가 뭐 상반기 결산 때도 말을 했지만 저는 정말 선배 말 잘 듣는 후배예요. 이게 약간 싸가지 없어 보이거나 이런 게 다 캐릭터라는 거. 예. 네. 저희가 하반기 책걸상 시작하면서 JYP랑 YG가 고심하다가 한 가지 좀 새로운 꼭지를 하나 만들어 볼까. 네. 그래서 독서 처방. 뭐 일단 가칭인데 이런 꼭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서 처방이라는 그 말만 듣고도 어떤 분들은 약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청취자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질문 혹은 이제 본인의 사연과 함께 뭐 이런 고민 혹은 이런 상황 혹은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느냐, 어떤 좋을까, 혹은 내가 과거에 이런 재밌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런 류의 책은 또 뭐가 있겠느냐, 뭐 아니면은 나는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이 생겼는데 뭐 입문하기 좋은 책은 어떤 책이 있느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질문을 남겨주시면 뭐 YG나 JYP가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은 즉석에서 처방을 하고, 혹시 해결할 수 없는 처방은 또 그 분야의 전문가나 혹은 또 잘 알만한 분을 저희가 또 섭외하거나 모셔가지고 처방을 하는 그런 걸 좀 이렇게 간헐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넣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처방 의뢰가 많이 들어오면 한 3개만 들어오면은 우리 한 회분 방송도 그렇죠.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네. 절대로 뭐 책을 안 읽으려고 하는 꼼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꼼수가 저는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걸상에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내용이 약간 뭐 익명성, 댓글로 남겨도 익명성은 보장이 되니까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뭐 좀 약간 긴 사연이라면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메일로 radio@doc.co.kr로 보내주시면 이 책걸상 제작하는 이 문소영 PD가 잘 갈무리해가지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아무런 의뢰를 안 해주시면 코너가 생기지도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자작극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말이야. 청취자분들을 믿어야지. 아마 많이들 남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다룰 책은 뭡니까? 네, 오늘 다룰 책은 공부에 대한 책입니다. 이거 오늘 다운로드 플레이 숫자 적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공부. 싫어하는 내용인데. 네, 공부. 책 제목은 심지어 공부가 2번 나왔어. 공부. 자, 일단 저자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옆에 지금 와 계신데. 네, 공부의 저자 엄교 선생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교라고 합니다. 엄기호. 여기 지금 책 날개를 보면 울산에서 나고 자랐다. 공부를 통해 성장하며 살아온 범생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국제 연대 운동을 시작했고 그때 고통의 현장에서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곁에 서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경험을 했다. 이렇게 쭉 좀 가다가 지은 책으로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요. 조금 이제 유명한 것들만 골라 읽으면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요렇게 제일 유명한 책이죠. 제가 좀 소개를 해볼게요. 이게 엄교 선생님이 공부 중독 요 책도 있다. 네, 엄교 선생님이 사실은 책을 굉장히 많이 내셨고 또 은근히 이제 뭐 저 같은 열성 팬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저자인데 일단은 그 방금 JYP가 얘기한 2년 전쯤에 이 정신과 의사 하지연 박사랑 펴낸 공부 중독이라는 책도 아마 꽤 많은 분이 읽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작년 말쯤에 나왔던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또 최근에 읽은 아주 인상 깊게 읽은 책이고 그러고 보니까 거의 그냥 매년 한 권꼴로 책을 내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는 단속사회라는 책도 내셨고 2013년에 JYP가 언급한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이 교사가 학교가 두렵다는 그 오늘 소개하는 공부랑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제목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잖아요.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좀 아이들을 잘 가르쳐 보려고 고민하는 선생님들 사이에 이제 뭐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꽤 많이 읽으시고 뭐 세미나도 하시고 뭐 그런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억나는 책은 2010년에 꽤 됐죠. 벌써 한 7년 전쯤 됐나. 그때 이제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책도 펴내셨어요. 저는 그 책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막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책들이 막 유행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반기를 드는 책이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야 YG는 진짜 엄기호 선생님의 이 열혈 팬이군요. 열혈 팬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책을 내면 읽으니까. 그리고 저는 읽으면은 이렇게 되게 남는 게 있더라고요. 추천도 많이 해요. 여기저기서. 그리고 또 공부도 뭐 약간 보통 인문사회학 서적은 좀 이렇게 읽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페이지도 잘 안 넘어가고. 근데 JYP 공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페이지가 엄청나게 잘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페이지는 잘 넘어갑니다. 네. 조금 더 얇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290쪽 정도 됩니다. 네. 책날개만 보면 뭐 어디서 뭘 공부했다거나 뭐 이런 류의 이제 소개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개 우리 저 먹물들이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학벌 좀 좋고 막 학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 쓰잖아요. 이렇게 날개에다가 하나도 안 썼길래 뭔가 이렇게 공부를 공식적인 과정 이런 걸로는 많이 하시지 않은 분인가 보다 이러고 그리고 쭉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좋은 학교 졸업하시고 이른바 명문대라고 하는 이른바 명문대라고 졸업하는 연세대학교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책엔 안 나왔는데 나중에 뒤져보니까는 심지어 박사학위도 있으시고 그리고 저게 왜 학교가 부끄러워요? 학위나 학교가 왜 안 썼어요? 소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인권운동 하는 언저리에도 같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하고 엄청 친하고 그다음에 지금 열심히 하는 그 뭐 이름은 좀 안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명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셋 다 같이 잘 지낸 지 10년 후에 동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10년 후에 동문이라는 거 알게 됐다고요? 또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술자리에서 그것도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너도 거기였어? 뭐 나도 거기였어 이제 그러다 알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YG는 자기 고등학교 동창을 한 20년 만인가 뒤늦게 여기서 책걸상에 손님으로 모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알게 되기도 했는데요. 1시간 정도를 막 얼굴 보고 수다를 떨었는데 막 무슨 박사님 하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한참 후에 알았어요.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거. 서로 못 알아보고 그런 일도 있는데 동문도 아니고 동창.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대목에서는 이제 뭐 엄기호 선생님께서 지금 활동하시는 공간에서 뭐 학벌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게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진짜 10년 동안 굉장히 친하게 교류하면서도 동문이라는 것도 몰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정작 또 엄기호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 석사과정, 박사과정 때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한테 되게 깊은 영향을 받았잖아요. 책마다 항상 언급하는 그 저기 연세대학교의 조한혜정 선생님. 조한혜정 교수님은 은퇴하셨죠? 예, 은퇴하셨습니다. 네, 꽤 됐죠 벌써. 한 2, 3년. 저도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몇 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일단 뭘 공부하신 분이에요? 저는 대학에서 학부는 사회학을 했고요. 사회학. 그 학부랑 그 석사과정까지는 사회학과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박사 과정은 그 문화학 협동 과정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학제감 뭐 공부 이제 이런 게 한참 좀 또 만들어질 때라서 뭐 이제 사회학, 인류학 그리고 뭐 문학 문화연구. 공부 예. 그러니까 합쳐져 가지고 보통 하는 문화 연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 있었는데 그걸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를 하셨고 예. 그다음에 이 본인의 정체성은 뭐예요? 작가예요? 아니면 뭐 활동가입니까? 뭐.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잘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교수는 아니고 네. 그러고 이제 그 명목적으로는 이제 얼마 전까지 시간 강사였었는데 그 대학에서 시간 강사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달리 이제 그 교사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평생학습원이나 뭐 이런 데서 있잖아요. 그 대학교 말고 그 네네네. 지자체에서 만든데 네. 이제 이런 데서도 그냥 한두 번 강의하는 게 아니고 한 학기처럼 10번 정도씩 이제 한 주제 가지고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말과 글로써 사람들한테 뭔가 정보나 뭐 교훈이나 뭐 이런 거를 같이 주는 공부하고 뭐 이렇게. 그런 역할을 주로 예. 하시는군요. 이제 고전에는 아까 뭐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인권운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제 단체에서 일을 필리핀에 본부가 있었고 저는 이제 아시아 담당이라 가지고 아시아 중심적으로 했어요. 그 책들이 전 뭐 사실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제목들을 보면은 그냥 넓은 의미의 좀 사회과학 분야의 예. 책들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교육과 예. 관련된 책들이 꽤 있고 예. 요 정도로 나누시는군요. 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엄기호 선생님 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교사들 사이에 예, 셀럽 교사들 리치다 사이에서 뭐 이런 셀럽. 얘기도 있고. 예. 뭐 처음 들었어요? 아주 일부의 교사들. 아주 일부에. 아주 일부의. 뭐 컬트 뭐 아주 일부의 극성 팬들이 있는 인디 뮤지션 뭐 이런 겁니까? 근데 여기서 그 한 가지 질문 던져보면은 어쨌든 엄기호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또 강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상에 이제 뭐 대학생들도 있을 테고, 네. 그다음에 뭐 20대, 뭐 30대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좀 일반인 사회인들도 있을 테고, 교사들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타깃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어떤 분들과 만나는 빈도가 가장 높고 또 본인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어떤 분들이랑 만났을 때 좀 가장 이 공간이 내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스스로 이제 교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교사 전체라고 얘기하기에는 힘들고 있잖아요. 저는 교사들 중에서도 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잘 안 되는가 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좀 친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뭔가 좀 잘 가르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라고.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왜 학생들이 잘 안 받아들일까? 뭐 이제 이런 친구들이고 그 교사들, 그다음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들도 저는 공부를 너무 잘한다거나 공부를 뭐 또 아예 안 한다거나 이제 이런 거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대학이 재미가 없을까 또는 대학에서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안 되려고 하는가 주로 좀 이렇게 왜 잘 안 되는가에 관심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 나누는 게 좋은데 이제 크게 보면 사실은 두 부류예요. 저기 교사들 중에 좀 괴로워하시는 분들 좀 그런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20대 뭐 30대 요 정도에서 또 괴로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도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공부도 사실은 그 두 타겟을 염두에 두고 이제 쓴 책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책 얘기로 넘어가 보면은 사실은 그런 분들이 방금 얘기한 그런 분들이 다 약간 좀 상처받은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아이들한테 뭔가를 전달해주고 싶고 잘 가르치고 싶은데 잘 안 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이제 뭔가가 잘 안 풀리는 20대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괴로운 상태일 텐데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괴로운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일단 필요한 건 위로 이런 걸 텐데 근데 엄기호 선생님 책은 위로랑은 좀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너의 현실을 직시해라. 너 자신을 알라. 제가 이제 보통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한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소위 얘기한 비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위로,
네. 그 세 번째가 이제 그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것을 리셋 책에서도 소개했고 제가 네. 되게 좀 천착하고 있는 주제이긴 한데 변위라고 해가지고 위상을 바꾸는 거. 네, 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비판이나 위로가 뭔가 이렇게 잘 작동하는 경우를 못 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무슨 좀 더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무슨 해보시면. 말이냐면은 뭐 제 책도 엄청나게 한국 사회에서 비판을 하긴 하는데 네, 네. 저는 한국 사회에서 대해서 비판은 많이 하지만 제가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의 견해에 대해서나 앞에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그 정면으로 막 비판한다거나 반박한다거나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잘 안 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사회과학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이제 사회과학을 공부하면 비판 정신이 엄청 발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제 상대방 얘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판하고 뭐 깔아뭉개고 이제 이러저러 네. 일을 하는데 오히려 뭐 제- 비판적 사회학 뭐 예, 이런 이제 네. 그런 사회인데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이게 한국 사회가 신뢰가 없는 사회라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비판을 하면 그게 자기 견해나 아니면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제 가르치는 제가 이제 일부러 이름을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은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런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은 남을 비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비판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성찰하고 그 성찰하는 걸로 계몽이 되어서 성장하기를 바라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 비판을 하면 성찰해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이게 막 주눅들든가 네. 아니면 이 원한의 주체가 되든가 뭐 맞아요. 다시는 너랑 얘기를 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나중에 분명히 갚아줄 거야. 예,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죠. 저는 그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저기 그 공부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한국에서 이 뭐죠 그 학계를 포함해 가지고 논쟁한다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논쟁이 되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 논쟁이나 이런 거 할 때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내 책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거고 뭐 오독이라 그러고 아니면은 뭐 제대로 공부 안 했다 그러고 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비판을 할 때는 상대방이 읽었다는 전제인 거고 안다는 전제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상한 싸움 흙탕물 막 튀기는 싸움 같은 걸 하는 데가 많아서 이제 제가 이제 비판이 이 계몽의 역할을 전혀 못한다 하는 거.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것도 전 사람은 성장해야 되고 성장의 기쁨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판 별로 그런 역할을 안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고. 예, 위로는 또 한때 왜 뭐 힐링 뭐 이래가지고 위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국이 워낙 이 산업화라 그럴까 자본화하는 게 빠른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좀 뭔가 다른 사람하고 공감, 교감, 저도 이제 공감이라는 말 좀 쓰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네. 공감, 교감, 위로 이제 이런 게 엄청나게 빨리 또 산업화가 돼 버렸어요. 시장이 만들어졌죠. 위로 예, 시장. 위로 시장. 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질렸어. 질린 것 같아요. 위로에도. 그래가지고 위로를 하면 한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넌덜머리 나는. 네. 아이고 네가 그랬구나. 뭐 이제 맞장구 쳐주니까 기분은 좋은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사람이 성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좀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리차드 세넷이라고 하는 미국의 인류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자면 네 얘기는 이야기인 거지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위상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위상으로 바꿔서 돌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변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거든요. 개인의 특수한 경험을 네. 그것이 너만의 경험이 아니라 그쵸? 사실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맥락에서는 이런 걸 거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이제 보편화해서 돌려주기도 하고 좀 철학적 수준으로 바꿔서 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이 범위도 그렇고 위상도 그렇고 좀 넓혀가지고 돌려주면 이걸 그 자기만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차원 맥락 있잖아요. 사회적 맥락이든 세대의 문제라든가 그쵸. 사회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또는 뭐 인문학적인 차원으로 바라보게 된다든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다르게 한번 볼까? 그러니까 변위라는 게 문제의 위상을 변화시킨다, 바꾼다 뭐 이런 뜻인가 보네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쓰는 책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의 얘기를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변이를 해서
돌려줘서 그 사람들이 뭐 좋게 말하면 제가 제 스스로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책 그 공부 요 책은 어떤 책인지에 대한 일단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부제가 자기를 돌보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일단 왜 쓰게 됐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쓰게 썼는지를 좀 이렇게 저자 입장에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제가 그 책 맨 뒤에 그 후기 비슷한 결론에도 썼지만 사실 이 책 자체에 대한 구상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이거는 제 박사 논문이 이제 그 단속 사회랑 그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네네. 그게 이제 제 박사 논문을 이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쓴 책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전에 고민을 하게 된 거였었습니다. 그게 그 대학에서 어쨌든 시간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 교사들을 만나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왜 공부가 이렇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가 그렇죠. 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두 선생님들도 이제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 이제 즐거워하시잖아요. 근데 책을 읽고 공부라는 게 어쨌든 좀 이렇게 나한테 이제 성장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좀 기쁜 행위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간 강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뭐냐면 좀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정말 공부에 지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또 약간 공부라는 책 제목은 공부지만은 약간 책을 다 읽으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도 붙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공부 혐오라던가 한국 사회는 어떻게 공부를 혐오하게 되었는가 뭐 이런 식으로 공부 피로? 네, 공부 피로 뭐 이런 공부 피로 참 사회. 이미 제가 그 공부 중독이라는 책을 네. 하절쌤하고 썼다 보니까 네. 제목 정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요. 그런 그래서 맥락에서. 이제 그 대학생들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도 그 공부에 너무 지쳐 버린 건 거죠. 그리고 저 공부를 이 해치워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이제 다시는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성장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부로 인해서 괴물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저는 그 이번에 그 국정농단 사태도 이렇게 가르치는 걸 업으로 삼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한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학부모들이나 교사들하고 같이 그 강의하는데 가면 이런 걸 많이 물어요. 애들 공부 잘하길 바라시죠. 그러면 다 네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당신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안모 씨나 우모 씨처럼 된다고 생각하면 괜찮겠어요라고 질문을 해봐요. 그럼 갑자기 학부모들이 얼굴이 확 바뀌면서 그건 아니죠. 예.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당신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한국 교육의 예외라고 생각하느냐, 한국에서 한국 같은 나라에서 공부를 잘했을 때 벌어진 예외적 사건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게 체계적 결과라고 생각을 하느냐. 근데 나는 교육과 공부를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나는 내가 되게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만들어낸 어떤 체계적 결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제 조카나 이제 한테 얘기할 때 저렇게 될 바엔 공부하지 말라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웃으면서 그래도 공부 잘하길 바라시죠. 그럼 다들 또 공부 잘하기를 바란다고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설마 내 자식이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사회와 제도와 이게 만들어 놓은 어떤 과정의 체계적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한편에서는 공부를 잘하면 이제 사회를 망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괴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네.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 하지 않는다면 또 공부 잘하는 사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완전 공부에 넉다운된 네.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건 거죠. 이제 이런 상태 속에서 그럼 이 둘을 다 합치면 어떤 존재가 나오냐면 이게 또 이제 맨 뒤에 이 책의 뒤에서 제가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 성장의 기쁨, 네. 뭐 자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만들어져요. 이런 사람들 안 만들어지고 그냥 소비, 그죠? 그다음에 네. 그 욕망의 노예라고 이제 제가 부르는데 이 욕망의 노예 이런 사람들만 만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을 향유할 수 있는 세상의 즐거움 있잖아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먹는 거랑 음. 남 괴롭히는 거라 이제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든가 아니면 맛집을 찾아다니든가 둘 중에 하나. 이거 제가 되게 이게 사실 그게 제가 이게 한탄을 하면서 이게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괴물이라고 제가 부르는 사람, 공부에 지친 사람들이나 결국 남는 거 그밖에 그러니까 없는 거죠. 괴물이 된 사람들은 남을 괴롭히는 걸로. 그리고 뭐 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겠죠. 네, 맛있는 것도 비싼 먹으러 데 가.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갑질한다. 비싼 데 가서. 공부에 지친 사람들은 뭐 아니 그 사람들도 남을 괴롭힐 수 그쵸, 있죠. 이제 인터넷이나 네, 이런 자기 데서 뭐 자기 현재 댓글, 인터넷에서 댓글 남기고 네. 그다음에 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제 자기보다 더 약자를 괴롭히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보고 이제 어떻게 1년에 한 권씩 쓰냐,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네. 좀 더 푹 묵었다가 이제 뭐 3, 4년에 한 권씩 좀 제대로 된 걸 써라, 이제 이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된 거. 그럼 이제 뭐 이게 지금까지 낸 건 제대로 안 됐다는 거겠죠.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은 1년에 내가 쓰는 글이랑 네가 쓰는 글 합치면 네가 쓰는 글이 더 많을 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저는 인터넷 댓글 안 쓰거든요. 이야, 그거 좋은 답변이다.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 저기 같은 거 페이스북도 하긴 하지만 뭐 전 폐쇄 모드로 하고 거의 글 안 쓰거든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거의 안 쓰고 써도 전 제 얘기 잘 안 써요. 아니 그래서 그냥 제가 요즘에 페이스북 시작했잖아요. 시작한 지 몇 달 됐는데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뭐 많이 쓰게 되잖아요. 이제 저랑 이제 이런 막 계약 관계로 엮여 있는 출판사 편집자들이 가끔씩 문자 보내요. 회복질 고만하고 계약된 책이나 써라. 원고는 언제 주시나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제가 1년 동안 쓰는 글 있잖아요. 이게 합쳐서 보면 예. 너보다 적게 쓸 거라고. 그 뭐 인터넷 쓰는 거건 아니면 어디다 쓰는 거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신에 나는 너보다 훨씬 많이 읽는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읽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주로 책을 읽잖아요. 그 책을 읽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 리포트, 네.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게 하기 때문에 네. 한 장짜리 리포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을 읽고 다른 사람들 말을 듣고 하는 시간이 훨씬 많죠. 그 사람들은 주로 책을 읽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읽죠. 그 사람들은 사실 책을 안 읽고 딴 글자들을 읽죠. 그렇죠, 네. 그렇죠. 무슨 뭐 리포트라던가 뭐 아니 신문이라던가 SNS나 뭐 SNS 다른 사람이 쓴 글들이라던가.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되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공부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세상을 즐길 수 있는, 이 즐긴다는 게 뭐 소비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름다움이라든가 뭐 향유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네. 이런 기회가 늘어나야 되는 과정이 이제 공부고 그래야 이제 기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반대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잘하면 권력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뭐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뭐 조리돌림 뭐 엄청나게 하면서 요즘 누구나 이제 조금씩 권력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간 되면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가지고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올리는. 하여튼 예. 이 책은 그러면 공부라는 게 원래 즐거움이어야 하는데 그렇죠. 다 너무 괴로움이 되어버린 이 세태를 좀 비판하면서 이렇게 좀 관점을 바꾸고 노력하면 공부가 즐거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더 공부 다들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흘러가는. 뭐 열심히 겁니까? 하자는 아니고 있잖아요. 저는 별로 이렇게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자고 할 것 같으면 공부 중독 그 책을 쓰면 안 된 거잖아요. 한전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일하기보다 그 발을 바꿔서 공부를 즐겁게 하자. 아니, 사는 게 공부해야 되고 저는 공부하는 게 이제 사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완전히 공부 자체가 학교화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화된 공부만 공부고 나머지는 이제 공부가 아니라 다 뭐 해쳐야 되는 뭐 공부도 그렇지만 그 책 그렇죠. 뒷표지에 보면 이런 말 적혀 있어요. 대체 이 시대의 공부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공부는 기쁨이 될 수 없을까? 라고 물으셨는데 엄기호 선생님 본인한테는 공부가 기쁨입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저 그리고 이렇게 안 기쁘면 별로 안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그 박사학위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제 선배 박사인 그 사람한테 들은 말이고 제가 그 말 참 좋아하는 데 있잖아요. 이제 너도 어떤 자격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공부 안 해도 되는 자격이 생긴 거라고 있잖아요.
그 학위를 딸 때까지는 뭐 이해 안 돼도 어쨌든 열심히 했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예. 안 되면 그게 다 내가 부족한 건데. 내가 부족한 건데 이제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그 글 쓴 사람이 글 못 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그게 다른 말이기는 하겠지만 근데 또 하나 다른 맥락이 있어요. 제가 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한 아까 그 강양구 선생님 또 말씀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제 책이 좀 많이 암담 이제 이런 게 되게 맞아요. 심하잖아요. 약간, 네네. 대안 뭐 이런 거 별로 없고 있잖아요. 그 네. 되게 암담했는데 저는 사실 안 쓸 수도 있었는데 이 책을요. 고민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 제가 쭉 생각했던 거지만은 안 쓸 수도 있었는데 쓰게 된 결정적 계기는 세월호였어요. 그 세월호 이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있잖아요. 사실 많은 교사들도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 이후에 결심하게 된 게 좀 기쁘게 살자. 그 사는 게 어떻게 하면 좀 기쁠 수 있을까? 제가 그때 완전히 깨달은 게 우리 사회는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였거든요. 그래서 그럼 기쁨이라는 건 뭘까? 그래서 다시 고민해 보니까 사람은 성장할 때 기쁘구나라는 거고 그러면 그 성장은 어떻게 도모되는 거냐? 공부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사실은 도모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세월호 때부터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원래 제 문제 의식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거하고 만난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크게 한 두 부분으로 딱 나뉘는 것 같아요. 1부, 2부가. 그러니까 1부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 혹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혐오하게 되었는가를 이제 연대기적으로 쭉 추적한 게 이제 앞부분이라면은 뒷부분에서는 그렇다면은 이렇게 혐오의 대상이 된 공부가 어떻게 기쁨을 낳는 공부로 될 수 있는가가 이제 뒷부분일 텐데 모르겠어요. 저는 앞부분은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뒷부분은 약간 모색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화두를 좀 던지고 이렇게 약간 여전히 엉교 선생님이 좀 이렇게 모색하는 단계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들은 막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뒷부분은 별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원래 책 읽기가 저한테는 기쁨이었는데 이 책걸상 진행하면서 자꾸 기쁨이 줄어들고 있어요. 원래 그 노동이 되어가고 노동이 있어서. 되면 다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여행 좋아하는 사람 여행 가이드 하고 나면 여행 가기 싫어하는. 아니 제가 이제 방금 뭐 1부, 2부 나눠가지고 뭐 앞부분, 뒷부분 얘기를 했는데 뭐 뒷부분이 별로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 잠시 쉬자는 얘기예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앞부분과 뒷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엉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